안녕하세요, 장쌤입니다. 오늘은 노령연금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까 해요. 우선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누가 받을 수 있냐면요, 소득 하위 70%는 받을 수 있거든요. 65세 넘으신 분들. 시세 10억짜리 집이 있어도 내가 65세 이상인 사람들 중에 소득이 하위 70%다 라고 하면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요건을 보시면요, 만 65세가 넘어야 되고요,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득이 아래 금액 이하여야 됩니다. 단독 가구는 이제 169만 원이고요. 부부 가구는 270만 4천 원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169만 원이 단순히 월급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두 사람이 있어요. 둘 다 65세가 똑같은데 한 사람은 둘 다 월급이 100만 원인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집이 있어가지고 월세를 내지 않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집이 없어서 월세를 매달 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같은 100만 원을 번다고 하더라도 이 집이 있는 사람은 이 사람보다 훨씬 더 조금이라도 더 많이 버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을 소득으로 환산을 해서 이 사람이 실제 버는 건 100만 원이지만 실제 100만 원보다 더 번다라고 이렇게 환산을 해서 소득을 계산을 합니다. 이게 보시면요,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월급 같은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재산의 소득 환산액, 그거는 집 같은 재산이 있으면 그거를 일정 부분 소득으로 환산을 하는 그런 계산 방식이거든요. 우선 1번 소득 평가액을 보시면요, 근로소득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은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월급에서 98만 원을 기본적으로 빼주고요, 거기에서 30%를 빼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월급이 200만 원이다, 뭐 198만 원이다 라고 하면은 98만 원 빼니까 100만 원이 되겠죠. 100만 원에서 70%인 70만 원만 더하기가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 소득은 근로소득 말고 사업소득이라든지 뭐 재산소득, 이자 같은 거, 아니면 국민연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무료 임차소득이 있다든지. 이 무료 임차소득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소득을 받고 있고 제 집을 갖고 있어가지고 원래 여기서 이제 월세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걸 진짜로 월세를 주고 내가 자녀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자녀한테 원래 월세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도 소득으로 잡혀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소득으로 간주해서 잡는데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자녀의 집이 6억, 7억, 8억, 9억, 10억 이럴 때마다 그 월세 금액이 39만 원, 45만 5천 원, 뭐 52만 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 집이 아니라 자녀 집에 산다라고 해도 원래 월세를 내야 되는데 그만큼 내지 않았으니 그만큼 이득을 취한 거니까 그만큼 소득으로 인정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무료 임차 소득입니다. 어찌됐든 이 모든 거를 다 더해서 이 소득 평가액 1번이 나오는 거고요. 2번 재산 소득액은요, 우선 집값, 그러니까 일반 재산, 일반 재산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재산들이에요. 거기에서 기본 재산액을 빼줍니다. 그리고 금융재산은 2천만 원까지 빼주고요. 그 다음에 나의 부채를 뺍니다. 예를 들어서 대도시에 내가 살고 있다, 내 집이 대도시에 있다라고 하면 1억 3,500만 원을 빼주고요. 그 다음에 중소도시면 8,500, 농어촌이면 7,250만 원.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에 3억짜리 집에 자가를 가지고 있어요. 자가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3억에서 1억 3,500만 원은 기본적으로 빼는 거예요. 그리고 금융재산이 뭐 3천만 원이 있으면 2천만 원을 빼는 거예요. 그럼 아까 집 3억에서 1억 3,500을 뺀 6,500만 원, 그 다음에 금융재산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뺀 1천만 원, 이 두 개를 합하면 7,500만 원이 되겠죠. 7,500만 원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부채가 3,500만 원이 있다고 할게요. 그럼 이제 4천만 원이 잡히는 거고요. 그 4천만 원에 대해서 이자율을 곱합니다. 4%. 4%를 하면 연간 이자 소득이 나오겠죠. 그걸 다시 월로 환산을 합니다. 12개월로 나눠서. 그랬을 때 뭐 30몇만 원이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까 내가 받는 월급에서 이 재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자율 상당액만큼 월로 나눠가지고 그거를 소득이 없습니다. 그럼 나의 기준소득 금액이 나와요. 근데 제가 아까 맨 처음에 10억짜리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10억짜리 집이 있는데 소득이 0원이에요. 소득이 0원인데 일반 재산 10억. 10억이면요, 공시가 뭐 6억 나오겠죠. 뭐 6억이라고 할게요. 6억이면 1억 3,500 빼고요. 그 다음에 내가 10억짜리 집이 있어도 거기에 부채가 있을 수 있잖아요. 부채가 있을 수 있으면 부채도 빼야 되잖아요. 그러면 부채를 빼면은 막상 그 소득 환산액이 4% 곱하고 해도 160, 아까 그 얼마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위 70%예요.
그러니까 상위 30%만 못 받는 거지 하위 70%는 다 받으니까 웬만한 그냥 중산층이신 분들은 다 받으실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소득평가 한번 사례를 볼게요. 한 달에 월 200만 원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이거는 그냥 그 공단 홈페이지에서 그냥 복사해 온 거거든요. 200만 원이 있으면은 98만 원을 빼죠. 거기에 30%를 빼니까 0.7을 곱합니다. 거기다가 국민연금을 30만 원을 받고 있다. 그럼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금액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 부부가구도 이게 똑같으니까 한번 천천히 보세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증여재산에 대한 안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내가 이제 64세예요. 64세여가지고 재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기초연금을 못 받을 것 같아가지고 그 재산을 뭐 증여를 했거나 뭐 처분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딱 세팅을 해둔 거죠. 그랬을 때는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했거나 처분한 경우는 해당 재산의 가액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아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를 해가지고 소득 인정액 계산 시 포함을 합니다. 이게 예전에 많이 피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피할 수 없게끔, 왜냐면 미리 자녀들한테 주기 전에 증여해버릴 수 있잖아요. 기초연금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미리 줬다 하더라도 있는 것처럼 쳐서 소득 금액을 계산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얼마를 받냐? 이 기준은요, 계산하시기 힘들어요. 그냥 물어보세요, 공단에. 근데 이제 다만 여기에 일반 수급자가 있고요. 저소득 수급자가 있는데, 저소득은 누구냐면요, 하위 40%. 하위 40%가 그렇게 돈 못 버는 거 아니에요. 하위 40%, 일반은 하위 70%. 그랬을 때, 저소득층, 그러니까 저소득 수급자의 경우는 대략 이렇게 보시면은 한 1, 20%더 줍니다. 한 1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더 준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초연금이라는 건요, 감액 제도가 있습니다. 부부가 둘 다 받아버리면요, 그러면은 20%씩 깎아요. 20%씩. 둘 다 받으면. 왜냐면은 둘 다 받으면은 뭐 월세도 전기료도 한 번만 나갈 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교집합이 있잖아요. 지출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20%씩 감액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좀 계산하기 좀 어려우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간당간당하게 소득이 넘어가지고 못 받으신 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뭐 160만 원이라고 칠게요. 기준금액이. 근데 161만 원인 사람은 100원도 못 받고 159만 원인 사람은 예를 들어서 30만 원을 받는다 칠게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더 소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역전이 되잖아요. 이런 문턱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 사람이 159만 원인 사람이 161만 원을 받는 사람을 넘어갈 수가 없게. 그래서 그만큼 감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무리 해도 161만 원이라 유리천장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않게 그렇게 감액하는 제도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노령연금이라고 하죠.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는데요. 이게 계산하는 게 실제 이렇게 파고들면 되게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단에다 물어보시는데 다만 내가 미리 좀 계산을 해보고 세팅을 할 수 있으면 좀 세팅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려고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신 금액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169만 원과 270만 4천 원. 이거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가지고요. 매년 상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169만 원이 내년에도 169만 원일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년 아직까지 65세가 안 되신 분들은 내년에 이 금액이 오를 수도 있으니까 최저임금 영향도 받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이제 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